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13781 번문, 그리고 발복과 홍익인간의 길이라는 안내서인데요. 아, 네. 그 자료들이죠. 어떤 가르침과 그걸 좀 더 쉽게 풀어 쓴 글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요, 개인의 성장이라든지 또 올바른 노력이란 무엇인지, 어려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홍익인간 지도자는 대체 어떤 역할인지 그 핵심적인 생각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죠. 네. 특히 시작부터 좀 재밌는 게 우리가 보통 복 받는다 할 때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발복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발복, 화복이요. 네. 자, 그럼 이 독특한 관점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이 발복이라는 말뜻부터 좀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그냥 운 좋아서 얻는 거, 로또 당첨 같은 거랑은 완전히 다르게 보더라고요. 네, 전혀 다르죠. 그게 핵심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꾸준히 노력하고 자기를 갈고 닦은 결과가 실력으로 딱 드러나는 것, 그걸 발복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아, 실력으로 드러나는 것.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노력을 했다고 다 같은 발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노력이 바른 노력이었는지 아니면 좀 틀린 방향이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남한테 이로움을 주는 발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해를 끼치는 발복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정의 올바름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과정의 올바름이요? 그럼 그냥 나 발복해야지 하고 막 욕심내서 노력하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자료를 보면 발복을 하려고 욕심내는 자는 절대 발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딱 이렇게 못 봤거든요. 절대 안 된다고요? 네. 대신에 그냥 결과는 생각 안 하고 꾸준히 자기 개발하고 노력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 하고 자연스럽게 발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욕심내면 안 되고 그냥 묵묵히 할 일을 하면 온다. 바로 그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른 노력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 자료들 보면 환경 탓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다리 밑이라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그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나 자신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라는 거죠. 다리 밑이라도. 네. 심지어는 세상이나 자연이 있잖아요. 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아주 정밀하게 0.1mm 오차도 없이 딱 맞춰서 준다는 그런 관점까지 보여줘요. 0.1mm 오차도 없이요. 와, 그럼 지금 내 환경이 나한테 딱 맞는 최적의 환경이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탓할 게 아니라 이 환경에서 내가 뭘 공부해야 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 공부라는 말이 또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 같은 것도, 이것도 공부랑 관련이 있겠군요. 네,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 자료들 보면 되게 직설적인데요.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하는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그 원인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오는 거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절대 남 탓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강조하고요. 내 잘못이다. 아,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하늘이나 자연이 우리를 키우는 방식이 꼭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거랑 같다고 해요. 처음엔 살살 신호만 주다가 그래도 못 깨달으면 점점 강하게 채찍을 들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는 몽둥이까지 든다는 거죠. 몽둥이요. 좀 무서운데요? 하하,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핵심은 고난이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고칠 기회, 즉 공부의 과정이라는 거죠. 아하, 여기서 말하는 공부가 그런 의미군요.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그런 지식 쌓는 공부랑은 완전 다른 거네요. 맞습니다. 책상 앞 공부가 아니라 삶에서 부딪히는 일들, 특히 힘든 일을 통해서 내가 이랬구나 하고 자기 문제를 깨닫고 그걸 고쳐나가는 것, 그 성찰과 실천 전체가 공부라는 거예요. 성찰과 실천. 네. 그래서 진짜 공부는 특별한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거라고 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가 즐겁고 발전한다는 거죠. 생활 속 공부, 이게 아까 잠깐 나왔던 홍익인간 지도자하고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 보면 대한민국 사람은 다 홍익인간 지도자로 태어났고 뭐랄까 수행자라고까지 하던데요. 네,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자료들 관점에서는 홍익인간 지도자의 길이 대단한 종교 활동이나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내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특히 어려운 일들을 공부 재료로 삼아서 계속 나를 돌아보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 즉 도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홍익인간 지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미 우리한테 주어진 역할이라는 거예요. 와, 그럼 우리 모두가 일종의 수행자이고 삶 자체가 수행의 장이라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럼 인간관계도 당연히 중요한 공부의 장이 되겠네요. 특히 자료에서 상반된 인연이라고 해서 나랑 되게 다른 사람 만나는 걸 주목하던데요. 왜 그런 만남이 중요할까요? 아, 그거요. 그런 만남의 목적이 서로한테 없는 거, 좀 부족한 거, 자료 표현으로는 모질한 거를 배우기 위해서라고 봐요. 모질한 거요? 하하. 네. 우리가 왜 관계에서 힘드냐면 자꾸 상대방이 나랑 같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따라와 주길 바라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이 자료에서는 오히려 그 다름이 기회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다른 점을 보면서 아, 저런 면은 내가 배워야겠다 하고 또 내 다른 점이 상대방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고 채워줄 때 그럴 때 진짜 마음의 평화도 오고 남을 이롭게 할 수도 있고 이게 결국 아까 말한 그 발복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해요. 아, 그렇군요. 다름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게 결국 발복으로. 그럼 진짜 발복은 뭐 복권당첨 이런 거랑은 완전 다르네요. 완전 다르죠. 오히려 자료에서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사람이 그걸 감당 못해서 인생 망칠 수도 있다고까지 경고해요. 아, 그런 말도 있어요? 네. 진짜 발복은 차츰차츰 아주 점진적으로 오는 거고 오늘 좋은 일이 있으면 내일은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일이 있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안정적인 행복 상태라고 묘사하죠. 차츰차츰 안정적인 행복. 네.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작은 기쁨, 작은 성장을 꾸준히 느끼는 그 과정 자체를 훨씬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단번에 큰 복만 바라는 기복신앙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아, 기복신앙 얘기도 나오는군요. 우리가 흔히 뭐 절이나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도 좀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곳에 가는 게 그냥 뭘 달라고 비는 거? 자료 표현을 빌리면 동냥하러 가는 거가 되면 안 된다고 딱 꼬집어요. 동냥하러 가는 거? 네. 대신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힘들지? 그 근본 원인을 스스로 좀 돌아보고 깨달으려고 그러니까 공부하러 갔다는 마음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아, 공부하러 가는 거군요. 그렇죠. 밖에 있는 어떤 힘에 의존해서 뭘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노력해서 내 자신을 바로 세우고 필요한 실력을 갖추면 필요한 것들은 자연히 따라온다는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갖추면서 노력을 하면 길이 열린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내 자신을 갖추는 노력을 강조하네요. 소유에 대한 관점도 이거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부처님 가르침 해석이 좀 독특했어요. 보통 무소유라고 알잖아요. 아, 네. 그 부분 해석이 상당히 흥미롭죠. 이 자료들 주장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게 단순히 아무것도 갖지 마라, 무소유 이게 아니라 취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켜쥐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죠. 취하지 말라. 그냥 소유하지 말라가 아니라 움켜쥐지 말라. 이게 아까 말한 수행자나 홍익인간 지도자에게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특히 홍익인간 지도자한테는 거의 핵심 덕목처럼 제시돼요. 재물이나 명예 같은 걸 막 탐내서 이건 내 거야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그걸 경계하라는 거죠. 왜 그런 마음을 경계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료 관점에서 홍익인간 지도자는 자기 혼자 잘 살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만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으로 뭔가를 내 것으로 딱 취하는 순간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길을 잘못 들게 된다. 뭐 이런 경고인 거죠. 아, 만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하니까. 네, 그래서 바로 공양 예를 들기도 하잖아요. 스님들이 딱 하루 먹을 만큼만 공양받고 남겨서 쌓아두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취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는 설명이고요. 그럼 이걸 현대사회에 적용하면요. 우리가 가진 뭐 집, 차, 아니면 뭐 다이아 반지, 건물, 금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는 내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자료의 논리를 쭉 따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이 텍스트들은 그런 모든 자원들이 사실 개인의 것이라기보다는 사회 전체, 더 나아가 인류 공동의 자산, 만백성의 것이고 이것이 사회 것이고 인류의 것이니 이런 관점을 보여줘요. 만백성의 것, 사회의 것. 네.
홍익인간 지도자에게 어떤 능력이나 자원이 많이 주어졌다면 그건 그걸 이용해서 더 높은 수준의 일, 그러니까 더 큰 가치를 만드는 질량 높은 일을 하라는 뜻이지 개인적으로 부싸으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와, 그럼 그 자원들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써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 써야 한다고요. 만약에 그걸 공동선을 위해서 안 쓰고 개인 소유물로 취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지혜가 막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죠. 결국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 활용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 오늘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네요. 쭉 정리를 해보면 이 자료들이 말하는 진짜 발복은 운이나 욕심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삶 속에서 계속 공부할 때 자연스럽게 오는 결과다. 네, 그렇죠. 그리고 어려움은 그냥 힘든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성장할 기회이고 특히 나랑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배우면서 함께 크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된다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홍익인간 지도자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할일 수 있고 주어진 것들을 내 걸로 움켜쥐는 게 아니라 취하지 않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 지혜롭게 써야 한다는 그런 책임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회성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삶 전체가 계속 배우고 기여하는 과정인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나눈 이야기들의 바탕으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이 자료들의 관점을 한번 빌려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내 능력, 내가 가진 것들을 그냥 내 걸로 취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바른 노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